안녕하세요. 담배함 주식클래스의 진한케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새벽이기 때문에 사실은 10월 4일입니다. FDA 삼성 성공한 HLB는 성공할까? 댓글이 이런 게 달려가지고 피드백을 합니다. 뭐 제가 HLB 강성주주도 아니고 이 종목을 판 사람, 그러니까 딥하게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번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 주관적 관점으로 보는 주식시장 내용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하시고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김은일님, 제 구독자님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HLB 삼상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도 성공했죠. 또한 재무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HLB가 이제 리보세나닙이라는 그 치료제를 하고 있죠. 뭐 제가 이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뉴스 검색을 해본 결과 여기 이렇게 암세포가 있으면 이 암세포가 성장하기 위해서 혈관들을 이렇게 이제 내보내면은 요게 리보세나닙이 쭉 가가지고 이거를 탁탁탁탁탁탁 절제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암에게 새로운 신규 뭐 이런 이제 그 영양, 굶어 죽이는 거죠, 한마디로. 굶어 죽이는 요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리보세나빔의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역요법으로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항소제약인 것 같아요. 항소제약인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보세나빔을 이제 위암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아마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HLB 리보세나빔 데이터 디센트릭 아바스틴 대비 경쟁력이 있다. 뭐 이런 경쟁력은 하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인터뷰 내용이고요. 뭐 다 보셨겠죠. 이거 이제 HLB 하시는 분들은 전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야 뭐 이제 막 찾아보고 이제 지랄을 한 거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트루다 렘비마도 이번 이제 아마케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결과가 크게 나오진 않았고, 키트루다 렘비마 병용 21개월, 렘비마 단독 19개월 뭐 이런 게 있는데 불가하다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HLB 생명과학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답한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 렘비마는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전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임상 실패했기 때문이고요. 임상 승인을 받지 뭐 시장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바스틴 티센트릭 조합과 경쟁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이제 예상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모라고 있나요? 22 간암 연구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게 이제 키트루다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연구는 키트루다 렘비마 군과 위약 플러스 렘비마, 이렇게. 그래서 지금 렘비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되게 좋은 약인가 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비교군으로 썼는데 21개월하고 19개월로 특별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X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중국 제약 회사에서 만드는 캄넬리주맙, 이름도 힘들죠. 리보세나빔, 요거 이제 두 개를 합쳤더니 22.1개월이 나왔고 대조군은 15.2개월이 나왔습니다. 얘의 대조군은 키트루다 플러스 렘비마였고, 키트루키랑 렌이랑 vs 렘비마였는데요. 얘는 이제 소라페닙이라고 합니다. 뭐 저도 무슨 약인지 모릅니다. 그냥 얘인데 얘랑 요거 두 개 이거 한 캄넬리주맙이랑 리보세나립이 한 건데 요거 두 개가 전체가 이제 신약인 것 같습니다. 요거 두 개가 전체가 신약이어서 일단 대조군으로 이제 1세대 약을 선택한 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랑 이제 기전을 논할 만한 약이 없기 때문에 단독 투여하는 소라페니버랑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뭐 임상 이게 뭐 크게 문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캄넬리주맙 리보세나밉이 그 1차 치료제인 티센 그거랑 이제 하는 거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이제 좋았겠지만 뭐 그러지 않은 거를 FDA랑 이제 잘 상의를 해가지고 했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임상에 승인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티센트릭 아바스틴, 이 아바스틴을 또 무슨 또 다른 용어로 또 쓰는 것 같더라고요. 경쟁력 대비 우월합을 입증하려면 같은 임상에서 대조군으로 설정해 맞비교를 해야 되는데 티센트릭과 아바스틴을 압도하는 획기적 치료제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여기서 이 획기적 치료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이게 first in class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first in class가 아니고 best in class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약보다 더 좋다. 뭐가 더 좋냐? 뭐 효능이 더 좋든 뭐 효능이 더 좋으면 뭐 first in 됐죠. 뭐 부작용이 없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복용이라든가 혹은 뭐 수술이 간단하다던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는 뭐 약이 싸다 뭐 이런 거 저렴하다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효능이 좋다 이 부분을 제외하고 부작용이 없고 뭐 그 복용이나 뭐 이렇게 약물 주입하는 게 편하고 값이 싸다라는 얘기는 이게 효과는 기존의 약이랑 이제 비슷해야 됩니다. 기존의 약이랑 이제 비슷해야 되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티센트릭 아바스틴은 I am brave, 나는 용감하다라는 그 연구에서 하는 건가 봐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죠. I am brave 150. 모릅니다. 저 이런 거. 어쨌든 이런 거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티센트릭이랑 아바스틴 병용법이 이제 효과가 확인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9월 30일 날 여기 이제 분당 차병원이죠. 이런 데서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 이제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간암 사망 위험 40% 줄였는데 리보세나빈 FDA 허가 실패. 쟁점은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 키트루단 렌비마는 이제 없어졌죠. 얘는 이제 나가 떨어진 거고 얘는 비교군이 렌비마였는데 렌비마 혼자 한 거랑 키트루다랑 같이 한 거랑 아무 거의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이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로슈랑 HLB 항소제약 제약사 이름만 보면 로슈를 더 먹여주고요. 임상 면만 봐도 아임 브레이 150 레스큐 요건 좀 비슷하네요. 환자 수 비슷하고요. 요거 비슷하고요. 19.2, 13.4, 12.1, 15.2입니다. MOS가 뭐냐면 전체 생존 기간의 중간값입니다. 중간값.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이게 더 오래 조금 더 오래 산 거죠. 오래 살았습니다. 3개월 혹은 2개월 정도 오래 살은 거고, MPFS는 무진행 생존 기간인데 진행하지 않으면서 생존한 중간값은 아바스틴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게 이겼고 얘는 요게 이겼죠. 그 다음에 ORR이 이제 객관적 반응률인데 객관적 반응률은 좀 많이 떨어져요.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떨어지는데 위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22.2개월하고 19.2, 5.6하고 6.9, 25.4랑 29. 그러니까 요것도 두 개가 더 높죠. 대신 그리고 이것도 높습니다. 요게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이제 매우 높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이상 반응률이 이게 부작용이겠죠. 부작용이 43%고 여긴 80%고. 물론 이제 부작용의 등급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3, 4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몇 단계까지 있는지 저도 몰라요. 뭐 10단계까지 있는데 3, 4등급인 건지 5단계까지 있는데 3, 4등급인 건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지금 요 리보세나민이랑 캄넬리주납 같은 경우에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근데 이제 25%랑 29%, 26%, 25%, 30%, 뭐 5% 차이인데 이게 뭐 크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100명 중에 25명, 4분의 3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약 개발하는 게 어렵습니까? 신약 나온다고 이거 먹는다고 다 낫는 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75%는 혹은 70%는 아무 적이 없이 그냥
병이 진행돼서 죽는다라는 거니까요. 물론 간암이 되게 위험한 암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아까 뭐죠? 아바스틴을 배바시 주마비라고 얘기를 또 하나 봐요. 43%인데 얘는 80.5%다. 그래서 이상 반응률이 좀 높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만 보면은 이걸 굳이 뭘 해야 되나? 뭐 2개월 더 살려고 이렇게 이상 반응이 높은 걸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이상 반응이 높은 게 이게 이제 그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하고 있고, 요거보다 이제 우월함을 증명한 데이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획기적인 치료제라고 이제 주장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베스트인 클래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새로운 치료 요법이 제시됐을 때 크게 호응받았다. 임상이들의 반응을 들어보면 리보세라빈 경구용 약물에서 복용 편의성,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효과는 비슷한데 편의성이 있고 약이 싸다. 처방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4억 4천만 원짜리 내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약이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그 약 두 개 합쳐가지고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뭐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물론 승인나는 건 FDA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HLB는 뭐 하고 있나라고 이제 봤더니 왜 NDA 이제 신청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위암이 있어요. 위암이 지금 중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믹의 위암으로 이제 적용받아서 중국에서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위암으로 치료 방법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치료를 허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위암이랑 간암이랑 선낭암은 이제 침샘에서 암이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부분인 건데, 요거 이제 세 약 중에 하나를 그 NDA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지금 위암 이게 끝난 지가 19년에 끝났는데 지금 벌써 3년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팬데믹 때문에 뭐 길어지기는 했는데, FDA에서 요구해서 약동항, 그다음 외부 임상 데이터, 그다음에 품질 관리인데, 품질 관리는 이거 실사해야 되거든요. 뭐 팬데믹 때문에 못했다 하더라도 이제 올 거고, 요 이제 CMC 관련된 부분은 이제 캐나다에 있다고 합니다. 요 관련된 회사가. 그래서 뭐 지리적으로 멀고 안 멀고를 떠나서 이 팬데믹 때문에 얘네가 실사하는 게 많이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잘 할지. 그다음에 약동학 시험 결과는 받았고, 그다음에 외부 임상 데이터는 이제 확인해서 지금 분석 중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궁금한 건 뭐냐면, 박셀바이오가 그랬죠. 박셀바이오가 요러고 있다가 그냥 임상 포기해버린 게 있어요. 위암 치료제는 아니지만 이게 혈액암 관련된 부분에서 박셀바이오가 임상을 진행하다가 중단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취소를 했는데, 설마 NDA까지 신청해서 보완 자료 요구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HLB가 뭐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위암은 올해 내에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NDA 신청을.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신청하는 거를 올해 안에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낭암 관련된 부분은 지금 1차 치료제로 NDA를 이제 신청하는데 가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상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선낭암은 이상 끝났는데 약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요거를 좀 가속 승인을 이제
받는 것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거 아니면 이제 간암을 이제 NDA 신청하고 하는데요. 해당 임상의 전체 데이터는 오늘 9월 여기서 발표한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어느 쪽이 더 한 건은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위암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위암은 어려울 것 같고, 선낭암이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에스모 관련된 거는 요게 이제 자료가 다 취합됐어도 이거 관련된 임상 데이터가 이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왔어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공해 가지고 FDA에 임상 신청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시간이 좀 걸려요. 시간이 몇 개월씩 걸리더라고. 예, 그런 부분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선낭암 쪽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보세나비 글로벌 특권을 HLB가 가지고 있고, 판권을 항서가 가지고 또 엘레베아가 또 있다고 하네요. 예, 지금 지난해부터 간암 간세포 2차 치료도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리보세나비를 이제 많이 팔고 있어서 15% 정도의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럼 요거 이제 로열티가 나오니까 이게 또 잠깐 코생도 요 정도, 아시아권 요 정도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HLB의 이제 약들, 그러니까 리보세나밉이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위암, 간암, 뭐 선낭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유방암이니 식도암이니 뭐 폐암 뭐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도 12월 30일 보면은 HLB 관계자는 이미 다수 논문을 통해 리보세나밉의 위암, 식도암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효과가 있는 이번 세포 독성 결과 적응증의 범용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암 관련된 거에는 이제 한번 다 도전해보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뭐 혈액암 같은 거는 아니고 어디에 이제 딱 붙어가지고 생기는 암에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새로운 혈관들 뜯어내가지고 이게 영양분을 섭취 못해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기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 암을 공격하는 그 약물하고 리보세나빔이 합쳐져서 잘 시너지를 낸다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 나름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그 리보세나빔이 중국에서 승인이 났는데 미국에서 승인이 안 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중국 관련돼서는 하도 짝퉁도 많고 뭐 그 숫자라든가 이런 부분 속이는 게 많아가지고 좀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한국 식약처가 그래도 치료가 힘들고 치료 방법이 없는 사람들한테 위암인 사람들한테 리보세나빔을 조건부 허가했다는 얘기는 그래도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국에도 위암은 내면 관련 자료만 내고 절차만 따르면 좀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문제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에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 임상들을 복합적으로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냐면 돈이 많이 듭니다. 돈이. 근데 회사에 돈이 없어요. 회사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위주 기업인 경우 R&D 부분의 예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재무구조 악화로 연결될 수 있다. HLB의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나 유동부채 증가가 성장 걸림돌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게 제약바이오는 유상증자 없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증권시장에 IPO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그 돈 다 쓰면 또 유상증자니 전환사채니 써가지고 또 돈 땡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봤는데 역시나 실적이 뭐 단기순이익 이제 뭐 흑자로 조금 돌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게 뭐 200억이 1분기에 났는데 이거 12억 가지고 이번 올해에 뭐 흑전할 가능성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돈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역시나 유상증자를 무려 3,500억 가까이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3,500억인지 3,400억인지 한 1,950만 주를 이제 유상증자를 하니까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돈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왜 미국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또 2,800억어치 또 사가지고, 이제 또 시작한다는 얘기인 건데, 11월 며칠 날까지 이제 청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32,000원? 뭐 3,000원 요 정도 되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 뭐 이렇게 뭐 엄청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 뇌피셜로 말씀드리면 HLB의 진양곤 회장님, 그 다음에 이들이 이끄는 투자팀, 뭐 진양곤 회장님이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지분 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는 HLB랑 관련된 투자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냥 뇌피셜이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가 좀 한번 할 때 좀 세게 하는 편이에요. 이거 보시면 2014년, 15년 요때 1,000원 하던 거, 그 다음에 뭐 17년도에 5,000원 하던 걸 20배를 보냈거든요. 10만 원, 5,000원 하던 걸 10만 원을 보내버리고 지금도 10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물려 있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여기에서 물려 있는 분들 많고, 여기서 또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 물량 이제 흡수하는 중인데, 보시면 이게, 적정한 구간에 요렇게, 크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인데, 여기를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3만원 라인을. 그리고 3만원 라인이 유상증자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절대 안 깰 겁니다. 여기는 절대 안 깰 거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좀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56,500원짜리 돌파해주느냐, 혹은 62,000원짜리 여기 돌파해주느냐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주가는 뭐 여기 떨어졌다가 갈 수도 있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떨어졌다 갈 수도 있고, 그냥 옆으로 좀 횡보해서 유상증자가 다 끝나고 이렇게 한번 쳐주는 그런 형태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실질적으로 악재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고요. 뭐 다만 얘가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 36,200원짜리 정도만 지켜주면서 떨어진다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엄청 좋은 모습, 그러니까 뭐 여기 이제 고점 57,500원을 돌파하고 나가려면 기술 수출이나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HLB는 기술 수출 죽어도 안 한다라고 언론에다가 이제 냈더라고요. 그 기술 수출 안 하고 내가 온전히 팔아서 글로벌 제약회사가 되겠다라는 게 이제 이들의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뭐 NDA 신청하거나 새로운 학회 얘기가 나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호재로 작용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나올 것이냐. 물론 이제 내년 되면 또 뭐 아마케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제 뭐 많잖아요. JP 모건이니 뭐 이런저런 거 하니까. 근데 그때까지 또 없는 거죠, 이벤트가. 그리고 이제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돈 빌리고 뭐 이런 게 또 이자 부담이나 이런 게 올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전고점 돌파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다만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기관들이 엄청 사고 있거든요. 19일 정도부터 사고 있으니까 기관 형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셨다는 얘기는 한번 뭐 해먹고 가려고 하시는 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박스권, 뭐 51,500원부터 이렇게 36,200원 사이 요 박스권을 좀 유상증자 기간 동안에 좀 그게 이제 확정이 되고 돈 들어오고, 뭐 청약 규모라든가 뭐 청약이 완료됐다, 뭐 일반 공모니까요, 주주들이 다 참여했다, 뭐 남는 게 없다, 뭐 경쟁률이 몇 프로 나왔다,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한 건은 또 NDA 신청한다니까, 회사 말을 믿는다고 한다면 올해 안으로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뭐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일단 당장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리보세라믹이 중국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관계로 회사가 막 엄청나게 막 지금 당장 뭐 고꾸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돈이 없기 때문에 주주들 호주머니에서 돈 찾아다가 지들 사업하는데 써먹고 나중에 배당도 안 해주고
그럴까봐 좀 걱정되기는 합니다. 좀 질이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다만 이제 좀 제가 안심이 되는 건 여기 이제 주주분들이 엄청난 강성 주주분들이 많죠. 신라젠, 뭐 헬릭스미스, 뭐와 같이 이제 되게 셀트리온이나 뭐 요런 여기 주주들과 이제 비슷하게 되게 강성 주주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잡아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36,000원 라인 뭐 크게 잡으면 3만 원, 뭐 유상증자 가격인 32,000원 뭐 요 정도 라인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좀 길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HLB가 성공할 거냐는 답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약이 나오잖아요. 약이 승인되면 급등을 하겠죠. 예, 약이 이제 신약으로 승인이 되면. 근데 이 급등하고 쫙 빠집니다. 예. 왜? 매출 나오나 확인해야 되거든요. 이 약으로 매출이 나오느냐. 기존에 있던 그 약을 퍼스트 인 클래스인 약을 베스트 인 클래스가 잡으면서 얘가 가지고 있던 매출액을 어느 정도 잠식하느냐.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들도 따져가고 또 진짜 현금이 들어오느냐 이 부분 확인하면서 그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파이프라인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이프라인별로 나오는 뭐 논문 혹은 학회 발표 혹은 임상 진행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급등락을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조금 제가 이제 그 좋게 보는 이유는 얘가 어느 약에도 같이 써도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혹은 뭐 방사선 치료와도 또 병용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임새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 대신에 이게 혼자 들어가서 먹는 것보다는 같이 들어가서 먹어야 되고 또 기술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영업망을 다 활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가 개발하고 있는 암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시장이 크지 않은 걸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물론 뭐 어느 정도의 영업망을 가지고 시작을 할런지 그때 또 돈이 필요하면 또 돈 끌어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약이 문제가 없는 거라면 결국 문제는 회사고 오너의 마인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너의 마인드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저는 이렇게 좋게는 평가를 안 합니다. 뭐 제가 그 회장님하고 따로 무슨 뭐 그런 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주주들을 좀 많이 힘들게 한다. 왜냐면 유상증자를 많이 하는 회사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 트라우마가 있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좀 사고 있고요. 기관 이형님들이 유상증자를 또 받아서 들어오실런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되고 일단 수급적으로 단기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약바이오라는 종목을 투자하면서 뭐 내일 모레 쉽게 돈 벌겠다? 가능합니다. 그거는 이제 단타, 매매 이런 게 이제 좀 가능하신 분들 혹은 나는 HLB 리보세남이에요. 얘네가 하고 있는 뭐 요트 뭐 이런 조선기자재 뭐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거에 뭐 빠삭하게 알고 있고 주담하고 맨날 통화 가능하고 주총에 매일매일 매번 참가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다 물어보고 그래서 난 너무 잘한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그냥 일반 투자자라면 일단은 이제 천천히 올라오면 현금도 만들고 내려오면 그 현금 만드는 것도 사고 하면서 호흡을 되게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장 나오고 그거 실제 영업만 구축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짧아야 3개월이고 길면 1년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영업만 구축한다고 막 팍 해가지고 막 되는 뭐 내일 모레 바로 팔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병원이든 어디든 영업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는 또 NDA 신청하고 또 허가 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뭐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결과가 나올런지 그때 안까지 그 NDA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지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반대로 결과가 반대로 나오면 뭐 보안 요청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 또 바로 급락하는 게 이 바닥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지금의 모습에서 너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FDA에서 위암 또 선종암 간암 관련돼서 허가가 나오면 절반은 성공이다라고 보시고,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약의 점유율을 이제 막 잡아먹으면 성공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44,200원짜리 정도 가면은 또 두들겨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라인이죠. 두들겨 맞고 결국에는 여기 이제 박스권을 좀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끝나면 또 한번 또 튕겨주는, 그러면서 또 NDA 뉴스까지 합쳐지면 또 많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단기 투자는 그렇게 하시고, 장기 투자는 호흡을 길게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급등, 어느 날 갑자기 막 50%, 막 30%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100주 있다면 한 주라도 좀 팔아보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고,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의 하나는 얘기고요.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회사 믿고 기다려야죠. 지금 뭐 10만 원에 사서 반토막 60% 가까이 손해 났는데 지금 뭐 팔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안에서 뭐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또 뭐 뭔가를 하시겠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회사를 믿어야 되는 거고, 어떤 뉴스를 내가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 다르다 그러면 물량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쪽이든 좋은 쪽이면은 이제 홀딩하는 거지만, 나쁜 쪽으로 또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신라젠처럼 뭐 대주주가 뭐 횡령했다 이런 얘기 나와버리면 또 끝장나는 거니까. 잘 아시죠? 저는 이제 하도 많이 당해봐가지고 하도 많이 보고 듣고 한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가 나오면 빨리 정리할 수도 있는 그 순발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회사가 문제고, 성공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쯔남 K였습니다.